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21일 울프입니다. 무슨 원전 팩입니까? 다시 갑시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픽한 종목은 한전 KPS입니다. 한전 KPS는 예상 수준인 2분기 라는 내용으로 NH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있었고, 하단 추세를 좀 지지를 봐야겠다, 좀 보고 진입 여부를 결정을 하자입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그래도 한국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의 기술이다. 그리고 원자력은 청정 에너지임을 잊지 말자. 자, 이 투자 아이디어 두 개는 원자력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잘 유지 보수만 하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청정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KPS는 이런 유지 보수 쪽에서 아주 탁월한 기술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셀 메소드입니다. 프리미엄 구간을 닿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요. 디스카운트 구간을 닿고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좌우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대응을 하는 부분입니다. 바이 포인트, 셀 포인트입니다. 하단 추세 지지를 보자. 일단은 이제 선을 좀 몇 개 그어놨는데요. 이 빨간선 선과 이제 파란색 선, 그리고 진한 이제 파란색 선이 있는데, 최근에 약간 이제 급등한 부분이 있죠. 원자력 관련된 부분에 이제 수요나 이런 것들이 이제 소형 원자료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약간 횡보하는 자리에 있는데, 일단 선을 진한 파란색 선 기준으로 이제 급등한 선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반등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방을 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저는 이 차트가 최근에 너무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최근이라고 하면 근 6개월간이죠.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추세선을 닫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이제 맞고 내려오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단 추세가 지지를 받는지 그 여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더 올라와줬으면 좋겠지만 이 상태 그대로 간다면 만약에 이제 횡보를 한다면 굵은 선에 진한 파란색 선, 남색 선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선일 수도 있습니다. 펀더멘탈의 변화로 봐야지 추가적인 급등의 시그널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관망이에요. 자, 한전 KPS NH증권에서 이민재 이은상님께서 레포트를 올려주셨고요. 영업이익이 1982억 원이 예상이 된다. 말 그대로 예상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멘텀이 중요하죠. 하반기 이집트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내년 폴란드, 체코, 사우디 프로젝트와 관련된 신규 수주가 발생할 전망이랍니다. 최근에 이제 유럽발 이제 탄소세 관련한 그러한 이슈들이 조금 많이 있는데, 이 탄소세가 기후 변화 때문에 탄소세를 하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유럽에서 먹고 살려고 탄소세 관련된 이슈를 발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 쓰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원자력만큼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청정 에너지가 없고 가장 안전한 에너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다음으로 이제 7월, 8월 무더위로 인한 한 자릿수로 예상되는 공급 예비율은 원자력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 참고로 국내 원자력 발전소 1기당 200억 원 내외 정비 매출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 원자력 폐기 문정권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안타까운 정책입니다. 좀 더 약간 심하게 말하면 미련한 정책이죠. 원전은 폐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정부도 1000개 이상 늘린다고 하거든요. 탄소를 더 이제 탄소를 배출량을 줄이려면 이런 원자력 발전소를 더 늘리는 수밖에 없고,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 단가가 너무 비쌉니다. 원자력만큼 확실한, 그렇고 싸고 강하고, 그리고 유지 보수만 잘하고 안전 관리만 충실히 한다면 정말로 청정하고 깨끗한 에너지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원전의 사용 비율이 점점점 의존도가 기존에 있는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밑에 보면 이는 2분기
계획, 예방 정비, 착공 혹은 준공한 원자력 발전소가 13개에서 전년 대비 9개가 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제 원전도 처음에는 뭐 유지 보수도 되게 중요하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 장비에 대한 노후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KPS, 한전 KPS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FN 가이드 보면 역시 대주주에 이어서 2대 주주는 국민연금이죠. 그리고 이제 수익률을 보면 연 50% 이상 올랐습니다. 거의 뭐 100%까지 오르면 언제든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지만 50% 정도면 좀 더 이상으로 볼만하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일단 사업 요약을 보면 한국전력공사 전액 출자로 설립된 발전 성비 정비 전문 회사로 전력 설비 정비, 화력, 원자력 양수, 그리고 송변전, 대외, 해외 관련된 기술 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행을 하고 있고, 국내 발전 회사 한국지원난방 여론 공급 설비, 그리고 산업단지 열 병합 설비 및 자기발전 설비 등 유지 관리 사업에 참여 중에 있다. 국내 플랜트 설비의 유지 관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실적이 기대가 되고요. 227건의 지적 재산권 출원하여 보호기술의 자산화에 많은 노력을 기르고 있다. 그러니까 유지 보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잘못하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대참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한전 KPS의 그런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PBR 밴드를 보면 중단에 있고, PBR 밴드는 저가에서 조금씩 스물스물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하는 회사인가? 발전 설비, 정비, 수력, 화력, 원자력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 정비, 계획 예방 정비, 시운전 정비, 계측 제어 설비 정비, 민간 사업 발전 설비 정비, 계획 보수 공사, 인수 사업 능력 성능 사업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 성비 정비를 전반적인 것들을 한전 KPS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송변전 설비 정비에서도 이건 되게 중요하죠. 이 송배전이 가장 좀 더 이제 발전 설비도 중요하지만 적절하게 이제 배전을 해야 로드가 어느 한쪽에 몰리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비 사업도 한전 KP에서 안전하게 하고 있고, 해외 발전 설비 운전 및 정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가 만들어 놓고 땡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가 정말로 중요해요. 돌이킬 수 없는 대참사. 정비 한번 잘못했다가는 정말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 전체를 다 잃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전 KPS의 그런 정비 실력, 능력이 여기서 빛을 발하고 있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사도 수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상 정비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화력 사업, 원자력 양수 사업, 그리고 송변전 사업, 대외 사업, 해외 사업, 운전 정비 이러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출 부분을 보면 어디 봅시다. 화력과 원자력 양수가 압도적으로 많죠. 이제 원자력의 이제 계획 예방 정비 공사 수행 현황을 보면 점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1년에는 16개가 예방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좀 공시 자료로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주요 수행 업무를 보면 이제 원자로 정비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전반적인 그런 정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대외 사업을 보면 이제 국내 화성, 광교, 판교, 파주, 삼송, 동탄, 안양, 부천, 그리고 포천, 대우 포천 복합발전, 동두천 드림파워 이런 정비 공사들을 KPS가 일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스 터바인이라고 해서 이제 가스 부분 고온 부품의 재생 정비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당연히 하고 있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ESS 건설 사업 및 OMM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화력 부분의 정비 점유율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내용 47%, 원자력 부분이 되게 많아요. 71% 정도 꾸준하게 거의 유지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요 공사 현황을 보면 압도적으로 높은 게 화력과 원자력입니다. 자, 그래 저의 코멘트는 발전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유지 보수로 오랫동안 꿀 빠는 회사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싶고요. 이런 회사가 또 이제 공기업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항상 좋을 수도 없고 항상 나쁠 수도 없고 꾸준하게 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장비는 언젠가는 계속 노후화가 발생하게 되고 언젠가는 사람들이 발전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관리해야 할 그런 수가 확 늘어나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매출이 좀 기대될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리얼 옵션이 발생하게 되면 가격에 이슈가 발생하게 되고 주가는 계단식으로 상승하게 되고 가속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격이 바뀌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죠.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주가의 흐름은 원래의 펀더멘털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 옵션 만기라고 합니다. 전제 조건은 모든 가격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으며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요. 시장을 절대 이기려고 하지 말자. 미스터 마켓은 항상 옳다입니다. 자, 오늘은 한전 KPS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예상 수준인 2분기라는 내용으로 NH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있었고 주가 추세상 하단 추세의 지지를 보자라는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